알아서 남주나. 이번 이야기는 조선판 수능 시험인 과거제도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계시나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출세할 수 있다. 지금의 수능 시험과 같은 입시 제도가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말로 공정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탄생 배경과 역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부조리한 현실을 들여다보며 현대 제도와의 비교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선 건국 이후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 왕조는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왕은 과거제도를 통해 지방에 재능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고 기존 귀족 세력의 권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혈통보다는 능력을 앞세운 제도였던 만큼 양반 가문이 아니어도 출세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과거제도는 속과와 대과로 나뉘며 속과는 생원시와 진사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생원시는 사서 삼경을 검증하는 것이고 진사시는 문장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소과는 1차인 초시와 2차인 복시 등 두 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두 번 다 합격해야 생원이나 진사란 호칭을 받게 되고 생원과 진사는 매년 각 100명씩 모두 200명을 뽑았습니다. 관료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생원이나 진사가 되면 시골 동네에서는 양반으로 대접받고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었으며 물론 군대도 안 가고 소과에 급제하면 성균관 유생이 되거나 대과를 치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대과가 바로 우리가 보통 과거라고 얘기하는 시험이인데 대과는 1차, 2차, 3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1차는 면접이고 2차는 문장 시험이었습니다. 이를 통과해야 대과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대과는 3년에 한 번 실시되는 10년시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33명. 이들은 곧바로 관료로 임명되며 국가의 행정과 문화를 이끄는 중추가 되었습니다. 10년시에서 장원급제를 하면 바로 종류품에 제수되고 그냥 합격하면 최말단인 종구품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합니다. 종구품에서 종류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7년이나 되므로 3차 시험은 모두 죽기 살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3차 시험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며 요새로 말하자면 시험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책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거 시험의 이율곡은 9번 응시에서 9번 모두 장원급제해 구도장원공이라 불렸는데 그는 천재였지만 고집불통에다 마음이 여유롭지 못해 학문적으로는 존경을 받았으나 인간적으로는 그저 그런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머리가 좋으면 원래 다 그런가요?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과거 시험장이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속과 시험장에 몰리는 인원이 10만 명을 웃돌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면서 과거 제도가 완전히 타락해 권세가의 자식들은 사전에 미리 짜고 시험 문제 유출은 기본이고 과거장에서도 대리시험 책을 가지고 들어와 시험을 치는 협서, 커닝, 단체로 답안 만들기 등이 판을 쳤습니다. 진짜 빼기 좋은 사람들은 과거장에 나가지도 않고 집구석에 앉아서 남이 대신 작성한 시험지를 내고 급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답안지를 다 작성한 후에 가져다 내는 것도 보통 일이었습니다. 10만 명 중 절반만 답을 썼다 치더라도 답안지가 5만 장이 되었고 합격자를 하루 만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 5만 장을 일일이 검토해 합격자를 고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결국 먼저 써낸 몇백 명의 답안지를 보고 합격자를 정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답안지를 다 쓴 다음에도 먼저 제출하기 위해 또 한 번 난장판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돗대기 시장 같은 곳에서 양반이 생기고 관료가 출현하며 지방 수령이 임명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방 출신이나 가난한 평민은 제대로 경쟁조차 할 수 없었고 실력보다는 빽이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장은 마치 시장통처럼 변질되었고 돈과 줄이 없으면 낙방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는 결국 큰 사회적 불만을 낳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경래입니다. 그는 수차례 과거에 낙방한 끝에 조선 사회의 신분제와 부조리에 반발하여 1811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홍경래는 과거 시험의 부조리와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에 강한 문제의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기록에 보면 사마시에 실패한 뒤 그 급제한 자를 보니 모두 귀족의 자제들이었다. 당시 과거 제도도 크게 부패하여 권문세가의 자제는 무학둔제라도 급제의 영예를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쉽게 성공할 수 없으며 특히 평안도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으니 이것이 홍경래로 하여금 계조범상의 뜻을 굳게 하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때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리시험을 쳐주는 이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 유명했던 인물이 경남 합천 사람 유광옥인데 그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리시험꾼이었습니다. 하루는 경상도에서 향시가 실시되었는데 경시관이 감독을 하러 과거장에 들어가기 전 관찰사에게 영남에서 글재주가 가장 뛰어난 자가 누구냐? 고 물었습니다. 관찰사가 웃으며 유광옥이라고 대답하자 경시관은 자기가 유광옥이 대리시험을 치른 시험지를 찾아내겠다고 장담하며 내기를 걸었습니다. 경시관은 시험장에 들어가 답안지를 받은 후 뛰어난 시문을 보고 감탄해 장원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답안지에는 유광옥의 이름이 없으니 실제로 누가 썼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시관이 후에 은밀히 조사를 해보니 자기가 뽑은 장원부터 3등까지의 답안지를 모조리 유광옥이 써준 것이었습니다. 열을 받은 경시관은 유광옥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잡혀가면 처형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유광옥은 거나하게 한 장 걸친 뒤 강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유광옥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던 경시관은 그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자 매우 애석해했다고 합니다. 유광옥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신분은 아니었으나 그가 글을 써주면 모조리 급제할 만큼 글솜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유광옥 또한 조선의 썩어빠진 신분제도에 희생된 시대를 잘못하고 난 불운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입시와 공무원 시험도 실력보다는 정보력, 경제력, 사교육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능과 고시는 과거 제도만큼이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지만 과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거 제도의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과거 제도는 이상과 현실이 충돌한 조선의 거울이었습니다. 능력 중심이라는 이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부조리가 어떤 인물들을 낳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제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